근데 대표님은 진짜 이 헝그리 정신을 좋아하시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하시는 싱크이즈가 해주는 이 일 자체가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소기업 브랜드들 아시는 데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브랜드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굳이 그런 힘든 일만 맡아서 하시는 게 비즈니스맨인데 봉사하는 목적도 아니고 꼭 그거를 지금 사업 이념으로 삼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현재 싱크이즈 비즈니스 모델. 2010년 4월 달에 싱크이즈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이제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때 마음 먹는 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의욕은 없어요. 솔직히. 그 대신 내가 예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2010년대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까지 약 4년 정도 그 일을 해왔어요. 전혀 그 안에는 뭐 그 돈 버는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만 해왔죠. 근데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제가 어떤 남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이러고자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제 취미 생활이에요. 제가 즐겁고자 하는 일이니까. 근데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조금만 더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으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제가 수익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본격적으로 매달려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주로 교육에.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거에 따라 틀려진단 말이에요. 효과가. 그래서 일단 너무 부질없이 쓰러지는 그 기업들이 너무 아깝고 또 하나는 너무 안 됐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이 생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도와줬는데 근데 주로 교육 쪽으로 도와줬죠. 이제는 직접 내가 팀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다음 단계 레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을 한번 해줘보자, 밀어보자. 그러한 목적으로 대신 그러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운명 그러니까 공동체. 파트너가 되는 거죠. 거래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개념으로 이거 했을 때 아마 다들 그건 진짜 아주 위험한 모델이고 정말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쨌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저부터도 개념이 바뀐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자. 이 얘기는요.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평범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현실적인. 근데 그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면 또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평범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혹은 현재 아주 어려운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려워하다가 쓰러져 가는 거죠. 점점 찌그러지다가. 이러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러한 곳을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뭐 이런 기업들 우리가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성공 케이스가 나오면 사회적 관심과 자금은 그런 기업들로 몰리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7개 기업에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럼 진행하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사례가 생기셨나요? 근데 그거는 예. 성공은 5년 후, 7년 후 봐야 돼요. 그렇죠. 길게 봐야 지금 되는군요. 단지 상황이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고 있냐? 일주일 전보다 좋아졌냐? 이걸로 기준이 잡아야지. 왜? 그 회사를 지금 내가 당장 팔고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나 계속 성장하고 있죠, 지금. 근데 대표님 취지는 정말 좋은데 너무 공감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그렇죠. 때예요. 우리가 5년, 7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그때까지 버틴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버팁니까?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팀원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매출로 발생했을 때 그 생기는 어떤 매출액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그 수익이 되돌아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전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계속 상승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이익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나는 괜찮잖아요. 이게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다른 개념으로 봐요.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이래서 10억이 있어요. 네. 10억이라는 돈을 어떤 기업에다 투자했을 때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져오겠죠. 우리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의 자체 운영비로 쓰고 대신 40억, 50억의 유가증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어떤 기업의 그 질 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건 좀 다른 각도에서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케이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 치유토 그 당근 케이크 해서 보네르 땅. 하잖아요. 보네르 땅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책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를 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뭐냐면요. 제가 투자를 한다 해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되게 어려운 기업들이에요. 아니면 평범한 기업들 혹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기업들. 그런데 들어가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자금이 없어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 자금이 없잖아요. 예, 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7개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예. 투자하고 대신에 이제 주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임 대표한테 우리도 해달라. 네. 그것을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그 결정은 뭘로 결정합니까? 일단 저는 그 경영자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봐요. 네. 그리고 그 열정이 일시적이거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을 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때 3년 이상 된 회사를 봐요. 왜냐하면 3년 이상이 되는데도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봐요. 3년을 예, 버텼으니까. 3년을 버티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처음에 열정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왜 우리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열정이 있어요. 왜 새로 시작했으니까. 혹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신나니까 더 열정이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 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다는 이런 친구들, 이게 이제 주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키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조금 전에 그 보네르 땅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행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반론 한번 제기해 보고 싶은 게 그 저번에 SBA 이전영 대표도 뭐 보네르 땅에 대해서 말했지만 상호가 너무 어렵다. 너무 네이밍이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인식이 어려운데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런 네이밍도 사실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렇죠.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보네르 땅 같은 경우는 올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보네르 땅이라는 상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쉬운 걸로. 그러셨구나. 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같이 컨설팅이 되고 같이 시작한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일을 다 벌려놓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 기업에게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바꾸는 게 오히려 이익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이미지를 쌓았어요. 뭐 보네르 땅이라는 이름. 고객들이 뭐 블로그 포스팅도 한 것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일단은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또 간판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막 500만 원, 600만 원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또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야? 요즘 이제 8.15 펀딩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뭡니까 8.15 펀딩?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는 작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거나 아니면 그 자금 조달을 하거나 하는 용도로서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은 좀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이 동아시아 이쪽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8.15 TV도 같은 연장선이죠. 우리가 좋은 힘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 기업들을 원스톱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왜 8.15예요? 뭐 광복절 무슨 전사의미진지. 네. 일단 많이 일단- 들으셨죠? 왜 8.15인지. 예, 일단 8.15라는, 제가 아까도 우리 보내를 딱 얘기하셨지만 사람에게 하나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마케팅과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근데 8.15라는 자체는 우리 한국 사람은 포함해서 중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또 교육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 8.15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도메인도 갖고 있고 예전에 이걸 비즈니스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요? 예. 그래서 이 8.15를 중심으로 한 그 라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8.15 펀딩과 8.15 TV, 그 다음에 8.15 스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좀 거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네. 앞으로 향후. 다음에 좀 뭐야 그 실전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다들 이제 오늘 듣고 일단 자기한테 사업들을 이제 하거나 하실 분들인데 마케팅 요즘 뭐 돈 안 드는 마케팅 맨날 말씀하시는 돈 안 드는 마케팅인데 이분들이 돈 안 드는 마케팅에 지금 할 거면 저희 생각에 소셜 마케팅 아니면 뭐 온라인 블로그 뭐 이런 거인 것 같거든요. 네. PR이라든지. 그렇죠. 돈 안 드는 마케팅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분들한테 지금. 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꼭- 입으로요? 아유,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니까. 네. 뭐가요? 책도 나오고. 아니 뭐 결혼식 저를 그 잡는다고 결혼식 날이 좋은 날인가? 네, 네. 아니 도대체 매일 여기에서 돈 안 드는 마케팅을 추구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돈을 안 드는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요, 제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제가 도와주는 기업들 역시 넉넉한 자본들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나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광고비 없으니까 뭐 안 할 수 없고, 뭐 없으니까 안 할 수 없고. 뭐라도 해야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뭔가를 자꾸 액션을 취해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돈 안 쓰는 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보네르땅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전개 방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보자. 그래서 그 사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에 일단 무조건 일주일에 2번 이상의 아이템으로 계속 언론 보도화를 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축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중에 당근 케이크가 있는데 그걸 뽑아서 당근 케이크라는 카테고리를 아예 선점을 해버린다. 그래서 당근 케이크 전문점이라는 거를 한번 쳐보시면은 보네르땅만 아마 뜰 겁니다. 아, 네이버 검색어에? 예, 검색 네. 제일 많이 뜰 거예요. 아마 수십 개의 기사들과 이런 게 네네. 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근의 그 주 생산지가 제주예요. 전국 그 소모량의 그 생산량의 그 70%를 제주 오. 구자읍에서 나와요. 네. 이곳과 MOU를 맺는다. 아예 그리고 당근으로 차별화해 예, 나오는 그래서 제주도의 힘을 빌려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간다라는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당근, 이거의 당근. 과정에서 돈은
쓸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단계로 처음에는 그 농협에서 출자한 그 농업 법인이 있어요. 그 네. 법인하고 먼저 MOU를 맺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제주도에? 예, 제주도에. 네네. 그리고 제주 구자읍하고 농협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MOU를 정식 또 네네. 맺었죠. 아. 단계별로. 아. 그러면 이제 보내는 땅은 어떻게 되냐면 농협이 인정해주는, 제주도가 인정해주는 브랜드가 아. 되는 거죠. 네. 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백화점을 진출할 생각이에요. 우와. 그리고 대기업들,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의 이제 납품을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일단 처음에 가진 레퍼런스를 목표는 계속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매장 브랜드로 만들자예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되려면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이든가 네.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든가 음. 이런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거기서 맨 처음에 언론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PR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그걸 통해서 농협도 여기 믿을만한 데네. 그렇죠. 건데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기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분들이 그 자기 아이템을 기사화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 미천을 다. 아 거기 노란 의자 앉으면 이따 말해야 돼요. 아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노란 의자 함부로 안 앉혀 그래서 노란 의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마케팅의 스승은요 기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97년도서부터 제가 이 이슈 마케팅에 눈을 뜨게 된 게 기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먼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사가 뉴스가 된다는 거는요. 뉴스가 된다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주 공익적이거나, 네. 하나는 아주 놀랍거나 파격적이거나, 하나는 아주 섹시하거나, 그렇죠. 하나는 뭐죠? 돈이 많고. 갑자기 돈 되는 생각이- 거나? 돈 아니야, 되는 아니야. 돈이 아니라 그게 공익적인 거고. 공익적으로 파격적인 거, 그다음에 공익적인 섹시한 거. 섹시한 또 거. 뭘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하나는 책을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나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나온 하나가. 근데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가운데서 이거를 만약에 기자에게 얘기해서 뉴스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인맥으로 기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전혀. 아 기자들은 술 안 마십니까? 평소에? 저는 안 합니다. 여자도 기자란 여자친구 없어요? 이름이 네? 기자, 이름이 기자. 잘한다. 저 부풀음에서 한번 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그러게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꾸 퍼지기만을 기대하는데 먼저 퍼뜨리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기 전에요. 이게 퍼질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죠. 네. 이게 정말 뉴스로서 퍼질 수 있는 거리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아까 바이럴 말씀하셨지만 네. 재미없는 사람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생산을 해놓고 바이럴을 얘기해야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고 자꾸 남들이 얘기해 주길 바란다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 보내를 딸 처음 뉴스로 해서 그 제주도 MOU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셨습니까? 제가 농협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건 올 7월서부터예요. 네. 7월서부터 저희가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파리바게뜨는 의성 마늘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5톤어치의 마늘을 사줬어요. 네. 약속을 했어요. 초도 물량 5톤 네. 사주고 매번 그 의성 마늘을 아, 연간 사주겠다라는 매출을 걸었어요. 우리는 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고 정말 대기업하고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때 기간이 한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지 1년? 2년? 그 기간은 사실 예상은 안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농협하고 MOU를 맺는 순간을 디데이로 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럼 그걸 언제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맺게 할 수 있을까에 어떤 대한 단계를 사전 작업들 네. 해나가면서 그 타이밍을 보는 거죠. 왜냐면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단지 일단 그 전초 단계를 완성시켜 놓으면 그 후속 작업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루한 과정. 정말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 보내렸던 그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 네. 주말마다 거기서 뭐 저 책 저자들 모아놓고 사람도 안 오는데 그 사랑방 모임도 해보고 네. 정말 거기서 사진전도 열어보고 스토리를 만들기. 아, 스토리 네. 만들려고. 그래, 그것이 기사화되니까. 네. 아.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했어요. 네. 하다못해 추석 때 제가 뭐죠 헌혈의 날 있죠. 헌혈의 날에는 제가 병원 앞에서 헌혈하는 사진 찍고 헌혈합시다 사진 제 모델로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나요? 하여튼 뭐 보내를 땅 쳐보시면은 다양한 아이템으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네. 각 보면은 유치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하나 따져.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아까 4가지 요소 있잖아요. 뉴스거리에 대한 4가지 요소를 좀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어떤 기자한테 보내면 됩니까? 기자를 어떻게 찾아요, 이분들이? 기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내를 땅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파리바게트를 쳐요. 네. 같은 업종이잖아요. 아. 같은 업종의 파리바게트 기사를 쓰는 기자? 쓴 기자들. 아. 그래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아이씨야, 쉽네. 와, 이거 쉬워요. 아.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네, 지금. 네. 네. 단 보내면 그거잖아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한테 네. 연락을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어요? 아니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루한 과정, 괄시받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거절해도 좌절하지 말고. 예. 아, 그냥 기자가 당연한 거니까. 바로 채택을 안 해줍니까? 당연하죠. 왜 기사를 쓴다는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니 신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의 보도 자료가 쌓여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 걸 써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통 대기업거나 많이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뉴스거리가 되거나 네네. 그런 걸 써주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정을 받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 기자한테 이제 뭔가 메일을 보내면서 예.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쓰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메일 했겠네요. 하면서 이러한 그 행사 기획 취지라든가 네, 뭐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 예. 되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 말씀 여기 앉으실 때랑 여기 앉으실 때는 다르네요. 느낌이 있어 보여요? 조금 이렇게 말려드네요, 자꾸. 네. 지금 그 책에서 읽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뭐 사업 실패나 그 납치 사건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그 홀어머니 그때 성장했던 그런 개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뜻밖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거 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좀 이렇게 기용자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띄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시련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약간 조금 얼굴이 조금 유하신 느낌, 약간 찌들지 않은 이런 느낌, 이런 건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 훨씬 어린데도 죄송합니다. 훨씬 어린데도 약간 뭔가 이렇게 찌들어가는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저희가 보면 한참 젊은데도 막 찌들어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잘 의식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자꾸 나이를 정해놓고 그 나이 값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너는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이 정도 이뤄놔야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비교가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조해지죠. 근데 저는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무서운 말. 정말 이게 그 사람에게 이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인지 독인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부러운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오히려 어떤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만족해하면서 살려고 해요. 네. 긍정적으로.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 힘든 시절이 있어도 아 이건 약일 수 있어 이런 마음 잘 될 때에도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이제 김은지 학생 질문 하나 좀 하지. 네. 뭐 준비한 것 같은데요? 뭐, 대표님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일을 거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5년 후, 10년 후의 자기 모습은 어떨 것 같은지. 결혼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아, 네. 그럼 일단 계속 즐기실 것인지 아니면.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그 어느 날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 잔을 하는데 애가 셋이래요, 딸만. 그러면서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주 한 잔을 탁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만 망할 수는 없잖아요. 나만 일단 망할 수- 뭐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꼭 아. 결혼을 해야지만 뭐 행복해진다, 결혼하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네. 연애, 하다 보면. 연애. 그러니까 10년 후의 미래 뭐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지금 저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싱크이즈라는 네. 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평범한 기업들에게 혹은 좀 어려운 기업들을 다른 각도로 평가하는 다른 잣대로 평가를 해서 투자해주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좋은 뜻이지만 이게 아까 기업이란 게 상장까지 가려면 특히 중소기업이 뭐 자영업자가 뭐 하려면 못 갈 수도 있고 네. 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년 되신 건데 그 사업을 하신 지 지금부터 9년간 그러면 주식을 받은 거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은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10년 이제 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5년을 전후로 기점으로 보거든요. 네, 5년이라도 어떻게 예, 어떻게 근데 음.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아, 어디 투자하면 그거 언제 돈대? 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음.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현재 계속 성장하느냐 꺾어지고 있느냐 네. 이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투자가 성공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예, 미래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1년을 해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 확신하지만 그래서 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동지들을 모아야겠죠. 동지들 모은다는 것은 저는 결국 이거 맞아요. 벤처 캐피탈. 자원을 네. 여기 투자라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임대표에 하는. 투자하는 거네요. 임대표의 뜻을 보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음. 그 투자된 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계속 유가증권을 모으겠죠. 네네. 모으가면서 그 회사들을 성장시키면서 키워나갈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물론 이제 그 가치 기준은 좀 틀립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투자된 그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의 또 투자된 그 최종 투자된 그 가치들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요. 그래도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이. 근데 네. 이 말씀하시는 부분 들으니까 약간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곤 하지만 이게 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뭐 5년 뭐 10년을 버틴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받아서 싱크이즈가 네, 투자도 받고 받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계획 중에 있죠. 네. 또 다른 계획들이. 네.